그러니까 재테크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소득을 무조건 늘리는 거 먼저 해라. 10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거를 꿈꾸기보다는 내가 1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만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소장님이 출간하신 세븐 책에서 좀 경제적 자유랑 관련된 질문 좀 몇 가지 들어볼까 해요. 소장님은 경제적 자유 일단 솔직히 이제 정확히 네. 언제 본인 나이로 몇 살 때 이뤘는지랑 어떻게 그 경제적 자유를 이뤘는지. 저는 현금 흐름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방법, 네. 자산으로 누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 보는데 좋습니다. 현금 흐름으로는 33살이 끝났죠. 자, 현금 흐름 얼마가 경제적 자유였는데 목표가? 월급 빼고 월천. 월급 빼고 월 1,000. 예, 계속 꽂히는 돈만. 네. 이랬었던 거고. 그리고 35살에 자산으로 했을 때 네. 30억 이상 정도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35 정도? 35. 예, 예. 지금 몇 년생이시죠? 86입니다. 86. 37입니다, 지금. 37.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느냐? 네네. 좀 알려주세요. 경제적 자유 이루고 싶은데. 근데 저는 제가 뭐 책에 쓴 것도 있지만 네. 굉장히 하드한 방식이에요. 굉장히 고생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를 썼어요. 그냥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은 네. 시중에 책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네. 그냥 저는 정말 좀 땀내 나더라고요. 예, 고생을 고생대로 해서 하지만 그래도 확률은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네. 돈 버는 방법을 썼던 건데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이제 가장 간절했던 것 같은 게 이제 15살에 집안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다 잃어봤죠. 그냥 솔직히 그냥 다 그냥 모든 걸 잃어봤다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완전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다시 회복을 하고 싶다. 회복을 하고 싶다는 건 뭐냐면 되게 단순한 겁니다. 먹고 살고 싶다. 먹고 싶을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었었어요. 뭐 그 이상도 없었겠죠. 단순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뭐 4년 동안 대학 다니고 군대 2년 가고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고 천천히 돈 모아가지고서는 제가 집을 사기는커녕 부모님 도와드리기도 빠듯한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제가 처했던 상황이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남보다 2배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러면 남들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속도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근데 출발선도 뒤에요. 너무 억울해요. 이 친구들은 학원도 다닐 수 있어요. 학원비라도 있는데 저는 학원비도 없어요.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진짜 혼자서 수학의 정석 들고 도서관 맨날 한 달 반을 다니면서 뭐 어떻게 공부하다 가지고 결국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러고 나는 다음은 대학교인 거예요. 신촌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학비도 학비겠지만 생활비가 없어요. 신촌에서 다닐 방법이 없었어요. 보통 신촌 다니면 생활비를 또 월 100은 봐야 되거든요. 숙사 다 계산하면은 그 돈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그럼 내 일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을 찾자. 일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대학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저희 집이 공주였었는데 공주교대를 가면 학비는 싼데 생활비를 벌을 수가 없었고 서울교대 가면은 학비는 싼데 여기서 좀 과외를 구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부산을 가면은 돈을 벌면서 좀 학비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학교 대비 인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부산을 선택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에 있는 대학을 가서 그냥 과외만 주거라 했던 것 같아요. 낮에는 대학생, 밤에는 과외.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1학년 때는 과외, 2학년 때는 과외 플러스 학원 강사, 3학년 때는 아예 제가 공부방이라고 하는 학원 아예 차려버리죠, 따로. 그 이동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네. 본인이 이제 거기서. 네, 그렇게 되면서 느꼈던 게 1학년 때 과외만 하러 다닐 때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20 벌었어요, 월. 네. 그러다가 2학년 때 이제 학원 강사하면서 과외를 하니까 한 43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딱 명절 때만 쉬고 새벽 2시 반까지 일하고요. 원장 선생님이랑 새벽 4시 반까지 술을 먹고요. 8시 반에 학교 나가야 돼요. 그렇게 1년 하니까 몸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느꼈던 건 제가 원장 선생님한테 제가 해서 600만 원을 갖다 주면은 원장 선생님 아들까지 과외를 해서 제가 170만 원 월급을 받았어요. 이게 뭘까? 대체 이게 뭘까? 아, 플랫폼을 해야 돈을 버는구나. 그쵸. 판을 벌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3학년 때 과감하게 차려버립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근무 시간은 확 줄고 소득은 확 늘어서 550 이상 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벌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사업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느끼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4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니까 남들이 8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저는 4년 만에 압축을 해버렸죠. 4년이라는 시간을 세이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생활에 1억을 벌었었는데 물론 그때 이제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저도 이제 학비를 대고 뭐 임용 준비를 하고 하느라고 거의 돈을 다 썼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는 뭐냐면 군대였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가면은 월급이 1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부모님도 도와드려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 돈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죠. 그래서 찾은 방법이 학사 장교를 가야 된다. 장교를 가면 군대 기간은 39개월이 되는 대신에 월급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해군 장교를 되면은 함정수당이라는 게 좀 붙어서 다른 군배집이 조금 더 소득이 높아요. 조금 더 고생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해군 장교를 가서 배를 탈 수 있는 병과를 선택해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39개월. 그 중에서도 이제 이함대라 불리는 서해 쪽, 연평도, 백령도 쪽을 지키는 배들이 배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수당이 더 세요. 시간의 수당을 더 많이 줘요. 수당이 제일 센 데라서 거기에서 한 2년 배를 탔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벌면서 다시 모으고 투자를 계속 유지하고 부모님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목표는 27살에 1억을 모으는 거였는데 못 모았더라고요. 3천 있더라고요. 3천. 그리고 제가 22살부터 샀던 그 주식이 안 오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느꼈던 거죠. 이제 안 오르면서 많이 고생했던 것 같아요. 왜 안 오를까? 저 PER, 저 PBR이 답은 아니구나. 그럼 결국은 아무리 저평가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고 싶은 주식이어야지 오르는 거지. 그렇죠. 내가 그냥 싸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좀 바꿨죠. 그러면 PER이 적당한 가격의 적정 PER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매력 있다고 생각하고 성장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저의 투자 차력도 좀 바뀌었던 것 같은 계기가 됐던 거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주식이고 뭐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도 지치고 제달 때쯤 돼서 그냥 차나 한 대 사야 되겠다 해서 차를 살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정말 한 번도 연락 없었던 친구가 전화가 오더니 그 뒤로도 전화한 적 없었던 친구인데 교만하면 안 되고 자만하면 안 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찝찝해서 돌아가시라 하고 저는 그냥 주식을 했더니 2년 뒤에 기회가 오더라고요. 한 주식을 한 7년 물리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연애도 한 사람이랑 하면은 이제 그 전문가 되는 것처럼 돌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가지고 그 업종 섹터 내의 주식들을 골고루 다 사들였어요. 그래서 4배 오른 것도 있고 10배 오른 것도 있고 마치 골고루 오르면서 건자되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많이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임대 사업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직장 생활도 계속 했지만 재테크도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테크는 재테크가 알아서 돈을 벌어오게 만들고 저는 계속 소득을 계속 늘리는 일을 했었고 순수하게 재테크와 관련 없는 일로 제가 이제 부가적인 소득만으로도 월 1,000만 원이라는 경제적 자유를 33살에 이뤘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재테크가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불어나더라고요. 제가 약간 징크스가 있는 게 제가 잔고가 얼마인지 수익률이 얼마인지 한번 딱 조사를 싹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투자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실패를 많이 해요. 약간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만심이 생기는지.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제 수익률 계산을 별로 안 하려고 의식적으로 잔고를 안 열어봐요. 그런 쪽이라서. 그리고 나서 35살쯤 됐을 때는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가 충분히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나와서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왔던 거고 지금은 회사를 차려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했는데 그 사업이 되게 또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영상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영상 회사가 또 가치를 또 잘 받아줘서 또 앞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선택은 뭐라 생각하세요? 소득을 무조건 늘리는 거 먼저 해라. 그러니까 재테크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내가 가진 자산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장 10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거를 꿈꾸기보다는
내가 1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만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만 더 벌어도요. 1년에 1200이라는 초과소득이 생겨요. 그렇죠. 그럼 1200을 가지고 한 번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나오는 거고, 그러면 기회가 늘어나요. 그럼 기회가 늘어나면 당연히 남보다 성공하는 횟수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운은 솔직히 사람의 영역인 거고, 제 생각에는 남들이 10번 투자해서 3번 성공할 때 나는 30번 투자하면 난 9번 성공하는 그렇죠. 뭐 사람이거든요. 단순히 한 사람이 네. 1000만 원 가지고 올인하는 기회가 한 번 네. 있고 어떤 사람은 그쵸. 1억이 있어서 1000만 원 10번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래서 이제 물량으로 때웠던 사람인 거죠. 네. 더 돈을 열심히 모았고, 더 몸을 갈아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돈을 저축을 더 빨리 했고, 그러니까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생겼고,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투자를 기회할 수 있는 목돈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표를 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표 내고 사업을 차리자마자 되게 빨리 자리 잡았어요. 이미 벌써 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득도 굉장히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소장님 이 책 보면서 제가 이게 다 봤거든요. 예.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열심히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열심히가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냥 그 시간을 정말 알차게 사시려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 문구가 제가 풀로 한번 읽어드리면 시간의 양은 공평할지 몰라도 시간의 질은 불공평했다. 시간 역시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난한 사람은 시간조차 여유롭게 쓸 수 없다는 현실을, 도저히 답을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던 15살의 어느 날 깨달았다. 막막하고 분했지만 그래도 방법은 없었다. 그저 계속 공부하는 것밖에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니 나름 공부의 속도가 붙었다. 그러자 오히려 학원보다 도서관이 효율적인 선택이 되었다. 학원은 정해진 진도대로 나가다 보니 수학의 정석 한 학기 분량을 2달 동안 공부했지만 나는 혼자서 하다 보니 1년치를 2달 만에 뗄 수 있었다. 도서관에서의 독학을 통해 시간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뼈아픈 현실과 더불어 그럼에도 가난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게 허락된 단 하나의 자산, 그 시간을 들인 만큼 실력이 쌓였고 그것은 성적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소장님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의 단면인 건데 그 이후에 대학교 그리고 그 이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도 어떻게 살았을지 약간 좀 그려지는 모습이더라고요. 책 제목을 시간 압축법이라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책 전체적으로 그러네요. 참 시간을 네. 분류하고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또 효율적으로 네. 쓰기 위해서 공간을 분리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얘기가 많던데, 그런 측면에서 부자가 되려면 1+1을 이해한다. 이건 어떤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투자하라는 이유가, 네. 투자를 내가 직접적으로 너무 세밀하게 또 여러 종목을 컨트롤하려다 보면은 시간적인 소모도 나지만 에너지 소모, 스트레스 소모가 발생합니다. 맞아. 제가 아까 말했지만 한국 주식만 할 땐 그래도 컨트롤이 됐는데 미국 주식이랑 다 하다 보니까 점점 머리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는요,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맞아. 제가 차를 처음 사가지고 딱 20분 운전하고 나서요, 잠을 15시간 잤어요. 에너지 다 써가지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직장에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직장,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중요한 거고, 투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스트레스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는 그게 생겨요. 제가 몸이 필요한 게 뭐냐면, 알아보니까 진짜 신체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지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정신적인 피로감이 이 몸의 힘듦으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정신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일을 되게 즐겼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일 자체가. 일도 재밌었고, 뭐 프리랜서로 하는 일도 너무 재밌었고, 지금 유튜브도 너무 재밌고, 하고 있는 사업도 다 재밌어요. 그래서 남들이 너 사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어떻게 다 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다 재밌어요. 그냥 저는 다 노는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머리에 이거는 좀 커지고 있고. 그건 이제 투자 때문에 요새 투자만 잘 되면 다시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1+1이랑은 어쨌든 내가 벌어들이는 이제 근로소득과 이 투자소득을 너무 서로 한쪽에서 근로소득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투자소득에서 피해를 안 가게 하고, 마찬가지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게 해서 1+1을 명확하게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은 돈이 벌어오는 거지 내가 벌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알아서 돈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근로소득으로는 앞으로 또 답이 없기 때문에
추가 소득 발생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추가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인데 예전에 제가 그 KBS 국민영수증 나갔을 때 어떤 엔잡러가 나왔는데 잘못된 엔잡러들을 많이 하셔요. 전혀 내가 본업과 연관 없는 일들끼리 다 뭉쳐놓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몸만 축나고 시너지가 안 나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업이랑 연관이 있는 것들 아니면 내가 이제 앞으로 사표를 내고 사업을 할 건데 그 사업과 연관이 있는 업을 하게 되면은 돈뿐만 아니라 일의 경험 그리고 능률, 시너지가 다 올라갑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1타 3피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관련된 뭐 일을 해요.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장 일을 수월하게 하려면 어떤 좀 지식이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공부를 마침 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었어요. 그럼 저는 직장에서 와 너는 우리 직장을 위해서 이런 공부까지 해왔어. 그런데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돈도 벌고 직장에서 대우도 받고 예, 어떻게 보면 경쟁 우위도 올라가고 1타 3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너지를 계속 낼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시간 하나 가지고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다. 시간의 ROE를 올리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 시너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게 저도 20대 초중반에 아르바이트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신문 배달도 조금 해왔고 그 다음에 PC방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편의점, 와. 그 다음에 불판 그 고깃집에서 불판 네, 닦고 네. 서빙하는 것도 네. 했었는데 제가 나이를 들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어쨌든 아르바이트 많이 경험상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시간을 팔아서 결국 아르바이트라는 건데 시간을 팔아서 이걸 돈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팔고 돈만 받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줄여가는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시간을 팔아서 돈 외에 뭔가 플러스적인 게 있다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어떤 진짜 편의점 점장님이 되기 위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했던 것들이었다면 이거는 돈을 받으면서 플러스적인 것들이 있었을 텐데 예.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불판을 닦고 편의점에서 일했는 것들이 그냥 다른 플러스 시너지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만 받은 거죠. 제가 일한 시간.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주식을 ETF만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노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뭐 만난 분들이 다 정답은 아닌데 이상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 투자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왜냐하면 욕심이 좀 많이 떨어져요. 좀 느긋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목표가 나는 젊은 시절에 빨리 부자 되는 목표가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좀 더 선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이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예, 뭐 순발력은 떨어질 수 있어도 판단이나 경험이 워낙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리분별은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이제 직장에서는 뭐 40살 중반에 많이 사표 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앞으로 한 50년, 60년 이상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당장은 아르바이트는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몸도 점점 불편해지고 했을 때 주식 투자는 몸이 웬만큼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노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돈벌이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는 그냥 온 국민이 다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시절에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한 이유가 젊은 시절일수록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욕심이 아무래도 더 크고 조급함이 생기잖아. 예. 당연히 조급해지면 실수를 하기 마련인 거고. 그러니까 저도 예전보다 돈을 벌게 되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유가 생기니까 확실히 내가 판단력이 뛰어나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 그냥 욕심이 줄어서. 실수를 덜 하게 돼. 여유가 맞아요. 있으니까. 네. 내가 굳이 더 급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더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실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뭔가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지는 느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욕심을 줄이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되는 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젊은 나이에는 못 버립니다. 친구들 다 만나고 싶고 해외여행 가고 싶고 좋은 거 사고 싶고 외제차 타고 싶고 그런데 돈은 많이 벌고 싶고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실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친구들 모임도 줄여야 되고 차 안 사야 되고 소비 다 줄이고 불필요한 시간을 다 절약해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죠. 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예. 한다라는. 인생은 그냥 기브 앤 테이크다. 그렇죠. 예.
자, 자수성가 부자분들도 예. 좀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많이 만났죠. 그런 분들 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말에 신용이 있었어요. 저 사람 말이 믿음이 갑니다. 자수성가하신 분들, 실제로 그분들이 살아온 이제 뭐 경력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있겠지만 말에서 신뢰를 주는 말들도 많이 하고 실제로 이분들이랑 거래를 했을 때 약속이 틀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었던 하나인가, 예, 그렇게 저는 이제 비즈니스 할 땐 그렇게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불편한 거를 자신들이 했습니다. 돈을 버는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편하게 돈 버는 기회는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레드오션이 금방 돼버리죠. 그렇죠. 근데 불편하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많이 떨어져요. 왜? 하기 싫어요. 나는 편하게 돈 벌고 싶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온라인 강의 사이트 이런 데도 보면은 쉽고 편하게 돈 버는 걸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건 잘 팔리고, 잘 팔리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돈 벌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또 안 팔려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데 선택했다라는 거죠. 경쟁률이 좀 낮은 데들. 근데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보면은 남들이 안 하려는 걸 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직접 한 발 뛰고 더 하는 거.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저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모토를 주신 분인데, 이분이 막 엄청나게 슛을 잘하고 골을 많이 넣고 개인기가 화려한 사람이 아니고 한 발 더 뛰는 사람이거든요. 한 발 더 뛰니까 이 선수한테 공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한테 기회가 조금 더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살자라는 거죠. 내가 한 발 더 뛰고 한 번 더 열심히 살면은 이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 저 친구 성실하네. 저 친구는 남들은 편한 것만 하려고 하는데 불편한 것도 하는 친구네. 저 친구한테 일을 한번 맡겨볼까? 기회를 줄까? 이런 게 모여지고, 제가 성공했던 비결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안 도와줘도 될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방법도 있어라고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해보면 어때? 아니면은 그냥 말없이 그냥 조용히 저를 건설 현장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게 얼마에 짓고 얼마에 마진이 나고 정말 안 알려도 되는 정보들을 저한테 다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었죠. 이 부자가 되고 싶은데 예. 부자가 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잘 안 바뀌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렇죠. 제 주변에도 이제 원래 평범한 친구들 많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주변에 아무래도 이제 저는 부자분들을 좀 많이 만날 기회가 생겼으니까 예.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막 이런 걸 하면 뭔가 다들 굉장히 강한 방패를 하나씩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싫어 이러죠. 예. 버리기 싫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예. 내가 다 더러운 또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난 그들과 환경이 달랐다, 뭐 기타 등등. 예. 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또 뭐가 잘 안 바뀔까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본인의 게으름을 좀 버려야 되는데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거죠. 아, 굉장히 많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요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때 경제적 자유를 잃었을 때도 이 루틴을 계속 유지하려고 퇴근하고 나서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바꿔서 나옵니다. 집안에 오래 있지 않아요. 가방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눕고 싶고 TV 한번 틀어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그러면 그냥 그날 하루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가방으로 바꿔서 나오자마자 식사도 밖에서 다 해버리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새벽 2시까지 일을 다 하고 나와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나는 친구도 좀 만나야 되고 뭐도 좀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뭐 운동을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뻐근해.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직장도 최대한 가까운 곳에 이사를 했어요. 좀 비용이 비싸다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이화여대에서 일할 때 여의도에서 살았었어요. 비싸더라도 가까운 데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거고.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 정리를 못하면 내가 바뀌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친구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확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사를 한번 멀리 가세요. 직장을 한번 확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끝나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이사를 가서 물리적인 거리로 가버린 거기 때문에 전혀 뭐 감정의 어떤 그런 거 없이 저만을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면 그 생각이 나네요. 예를 들면 내가 경제적 자유가
목표라면 예. 내 삶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우선순위가 과연 거기에 합당하는 것들이 위에 있는 건지 만약에 내 목표가 그냥 지금 단순히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워라밸이 목표라면 예. 지금 이대로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 목표가 만약에 이제 부자가 되고 이런 쪽이라면 지금의 워라밸이 우선순위가 1, 2, 3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런 거예요. 잃는 거 없이 얻는 건 없다. 반드시 이제 내가 어느 정도를 포기해야지만 얻는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은 그냥 그런 책인 거예요. 네. 무엇을 잃을 것이고 무엇을 얻을 것이냐.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던 거고. 네. 그래서 7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7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잃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가족들을 좀 챙기면서 가면 좋겠다. 저는 저희 가족을 15년 동안 부모님 생신 한 3번도 못 챙겨드린 것 같아요. 제가 바쁘니까. 크리스마스 때 기억이 없어요. 일만 했었나 봐요. 네. 이런 것도 없고 명절 때도 빨간 날 외에는 거의 안 쉬었던, 명절에도 이랬던 것 같아요. 쉬지도 않았던 것 같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제가 주변 사람들 많이 잃었겠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경제적 자유 속도를 한 12년 정도로만 떨어뜨렸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행복을 좀 챙겨가면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은 챙겨가면서. 예.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속도 밸런스도 맞췄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경제적 자유를 얻으러 가는 길이 예. 자유롭지는 않구나. 참 굉장히 외롭고 그쵸. 힘들고. 네. 행복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그쵸. 네. 쉽게 달성할 수는 없는 거일 테니까. 예. 자, 오늘 인터뷰 시간 거의 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올해 하반기 증시 투자 포인트랑 그다음에 눈여겨봐야 할 변수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인플레가 꺾이냐 안 꺾이냐겠죠. 네. 인플레 아까 말하는 요소들은 지금 중국 상하이 봉쇄 그리고 러시아 전쟁 지속 뭐 문제 이런 것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해결될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옹지마라 그래서 영원한 건 없다. 분명히 이제 빠르게 상승한 게 있으면 빠르게 하락하는 게 있고 빠르게 하락한 게 있으면 다시 올라올 게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좀 밸런스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너무 편향된 시각에서 조금 더 이제 골고루 된 시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만난 손님은 전인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